얼마 전 배우 심은경 씨가 신문기자라는 작품으로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신문기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두 명의 주인공이 이끌어갑니다. 진실을 밝혀내려는 기자 요시오카, 내각정보조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스기하라. 요시오카 에리카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뒤 그곳에서 줄곧 지내다가 지금은 일본에 와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죠. 吉岡って変なやつですよね。アメリカで育ったのにわざわざ日本に来て記者やるって言葉の壁もあるのに。 그녀의 아버지 역시 기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쓴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는 전방위적으로 오보라는 공격을 받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誤報は記者にとって致命傷だ。で自殺。政府が銀行を私物化まで変えたから引っ込みがつかなくなったんだろうね。 그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가 절대로 풀 수 없는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렇게 사라져가는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서 그녀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스기하라 타쿠미는 외무성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었죠. 지금은 내각정보조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기하라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유일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この人完全な民間人ですよね。野党とつながってるという事実さえ作ればいいんだ。これも国を守る大事な仕事だ。 관료 사회에서는 명령에 복종해야 하죠. わかりました。 그래서 알겠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상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시오카가 일하는 신문사로 한 통의 제보가 도착합니다. 정부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대학을 설립하려 한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이었죠. 認可先が内閣府になってますけど。大学作るのは日本では文科省ですよね。また例によって官邸の肝入りってことか。 요시오카는 관련된 인물을 취재해 나가며 이 문건을 누가 보내온 것인지 알아내려 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사건의 진실을 알려줄 테니까요. 東都新聞の吉岡と申します。神崎さんにお話を伺いたいのですが。 하지만 死亡が確認されたのは内閣府に勤務する神崎俊直さん。 요시오카에게는 아직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살한 칸자키가 정말 내부 고발자가 맞는지. 그래서 일단 장례식을 찾아오긴 했지만 요시오카는 인간의 예의가 무엇인지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대상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약한 사람에게만 흉악한 이빨을 드러냅니다. 神崎さんの不正流用は本当なんでしょうか。自殺の兆候などはございましたでしょうか。すいません、通してください。通してくださ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들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시오카는 그때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습니다. それ今する質問じゃないでしょ。 짐승들이 떠나간 자리에 요시오카와 스기하라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칸자키는 스기하라가 무척 존경하던 선배였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기도 했죠. 神崎さん言ってましたよ。官僚の仕事は誠心誠意国民のために尽くすことだって。北京の頃が懐かしいな。杉原、俺のようにはなるなよ。 선배가 목숨을 끊기 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스기하라였습니다.
선배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투신했습니다. 杉原待ってください神崎さんすまない。 칸자키가 내부 고발자라는 걸 알아낸 내각정보조사실에서는 칸자키 죽음의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여론 작업까지 들어가죠. 자신이 존경하던 선배, 그 누구보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던 선배가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스기하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사를 찾아가 따져 묻지만 되려 협박만 당합니다. 神崎さんに何をしたんですか？知らんと言ってるだろう。それは組織としてやった行動ですか？お前子供が生まれるそうじゃないか。 이런 식의 은근하고 조용한 협박이 얼마나 많이 이뤄져 온 걸까요? 스기하라는 이제 막 태어난 딸아이를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스기하라와 요시오카는 조금씩 진실에 다가갑니다. 하지만 검은 그림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가지 않죠. 자살한 아버지처럼 되고 싶냐며 직접적인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うちのトップに圧力がかかってる。お前が追っかけてるネタはガセだから出したら誤報になるって。父親の二の舞になりたいのかっていう脅しだ。 거짓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安定した政権を維持させることがこの国の平和と安定につながる。そうだろう。 앞으로 말만 잘 듣는다면 얼마든지 보상해 주겠다고 교묘하게 꼬시기도 하죠. これ出産祝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도 두 사람은 조금씩 진실에 다가갑니다. これが神崎さんの死の原因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神崎さんが作らされていた大学は生物兵器の製造が行える施設を持っている大学だった。それが許せなかった。 두 사람은 내부 고발자가 칸자키라는 사실과 정부가 숨기려는 게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残念ですが、これだけでは記事は書けません。 이제 공은 스기하라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현재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스기하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스기하라는 주저합니다. 私は国側の人間だ。 요시오카는 그런 스기하라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このままでいいんですか。 스기하라의 흔들리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선배의 가족 사진에 한참 동안 머뭅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딸을 품에 안은 채 스기하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ごめん。 저 미안해 라는 말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부끄러운 아빠라서 미안해 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는 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미안해 일까요? 스기하라는 용기를 냅니다. 존경했던 선배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자료를 빼돌립니다. 요시오카와 편집장은 스기하라가 가져온 자료를 확인하는데요. 바로 이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わかりました。検討します。これを出したら誤報になる。証拠は整ってる。念押しだ。その時は僕の実名を出してください。 스기하라는 한 번 더 용기를 냅니다. 내부 고발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요시오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보려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로 결심한 스기하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自分の父親にどっちを選択してほしい。
그렇게 일면 기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격은 만만치 않죠. 스기하라를 모함하는 기사들이 등장하고 기묘한 협박 전화도 걸려옵니다. あなたのお父さん誤報じゃなかったんですよ。でも死んでしまった。残念でしたね。 오보라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요시오카는 스기하라의 실명을 공개하려 하죠. 최종 확인을 위해 스기하라에게 전화를 걸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간, 스기하라는 상사와 면담 중이었습니다. 상사는 스기하라를 호되게 질책하는 대신에 아주 교묘하게 회유합니다. 外務省に戻ってしばらく外国に駐在する。皆お前がしたことを忘れる。ただし条件がある。今持っている情報は全て忘れろ。 스기하라의 눈동자가 텅 비어 보이네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별다른 대답 없이 방을 나서는 스기하라에게 상사는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この国の民主主義は形だけでいいんだ。 스기하라를 만나기 위해 요시오카가 열심히 달려오는 동안 스기하라는 고뇌합니다.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사람. 생기 없는 얼굴로 시선을 떨구고 있던 스기하라는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 숨을 내뱉는 것처럼 무언가를 내뱉습니다.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그저 입모양으로만 전한 그 말은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엔딩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스기하라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번 했죠. 보통 영화에서는 이렇게 캐릭터가 한번 결심을 하면 중간에 좌절을 하더라도 그 결심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좌절이 캐릭터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스기하라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한번 번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결심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영화의 주제만 두고 보자면 캐릭터의 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성한 개인이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장면을 기대했던 관객에게는 다소 힘이 빠지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치만 저는 이 영화의 엔딩이야말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실감나게 전달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권력 앞에서 개인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스기하라의 마지막 표정에서 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패한 권력과 맞서는 사람들에 대한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보고 나면 나도 저런 정의감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영화 신문 기자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 영화에는 연약한 인간의 번뇌가 조금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리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영화 신문 기자는 현직 신문 기자인 모치즈키 이소코의 베스트셀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모치즈키 이소코는 영화 중간중간에 정치평론 프로그램 출연자로 등장합니다. 극 중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一人じゃ絶対できない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みんながそれぞれ自分の正解の信念に沿って立ち上がれば、やっぱりまさにそのさっき言った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신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이 영화 신문기자 역시 그런 신념에서 비롯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반정부 색채가 강한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제작자. 몇 번이나 고사하다가 결국에 제안을 수락한 감독.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꺼이 출연을 결심한 배우. 그래서일까요? 건조하고 딱딱한 줄거리의 이야기지만 왠지 모르게 뜨거움이 느껴진 영화였습니다. 제가 느낀 뜨거움은 아마도 이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가진 신념의 온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베 정권은 물론 정권을 비호하는 언론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영화였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언론 지형은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신문 기자였습니다.